자, 3D 코트 사용하기. 처음에 3D 코트 띄우면 이렇게 뜨고, 여기에서 하이폴리곤을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임포트에서 임포트 리토포 메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로우 폴리곤 부르는 겁니다. 이 밑에 레퍼런스 메시라고 해서 참조 메시라고 있는데, 그거를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조 메시를 부르면 예시를 하나 꺼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을 건데 아마. 네. 자, 열기. 네, 열기에서 들어오면 요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루냐면 Alt를 누르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전,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클릭하면 이동, Alt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확대 축소가 되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이게 뷰포트 컨트롤이거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투시 없음, 투시 줌, 그리고 요게 그 모눈 이거 그리드, 그리고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게 밝기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요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 바꿔주고, 그리고 이게 빛 방향 어디에서 보여지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8 버전에서는 뭐가 있냐면 숫자키 1번을 누르면 뷰포트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뷰포트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뷰포트가 변했을 때는 요걸로 요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 깊이값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깊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음영이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제부터 이제 점을 찍어서 로우 폴리곤을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냥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면을 생성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 설명해 줄게요. 쿼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쿼드는 뭐냐면 지브러시에 있는 리토폴로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쿼드를 하기 위해서 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임의의 면을 만들어야 될 때는 포인트 앤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임의의 면을 만들고,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임의의 면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의의 면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 그때부터 쿼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쿼드를 클릭하고 클릭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 처음에 만드는 기준선이 바뀌고, 기준선이 바뀐 이후부터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클릭하는 대로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거든 되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툴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하면은 금방금방 다 할 수 있어요. 자, 요런 면 생성 방식이 있고, 이게 두 번째였고, 포인트 앤 페이스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고 이동하면은 이렇게 실선이 나오거든. 실선이 나온 데서 우클릭.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점 4개 찍고 우클릭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보이거든, 잘. 이렇게 파묻혀서 안 보이게 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실선이 하나 더 생기고, 클릭했을 때 중간 실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클릭하고 요거보다 더 크게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상단에 보면 G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오파시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오파시티를 줄여주면 현재 생성되고 있는 메쉬를 반투명으로 만들어서 이 G바이어스가 높을 경우에는 그 모델링을 같이 보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G바이어스를 높이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뭐냐면,
모델과 로우 폴리곤 간의 그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로우 폴리곤만 뽑아놓고 보면은 모양이 좀 크게 다르게 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면 생성 방법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스트로크입니다. 찍찍 금을 그을 수 있어요. 이게 찍찍 금을 긋는다. 이게 착하게 금을 이렇게 쭉쭉 거주고, 착하게 이렇게 금을 쭉쭉 거주고, 금이 서로 교차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차되도록 만들어준 뒤에 숫자 키보드 있는 데에서 엔터 키가 있거든. 오른쪽 키보드 맨 아래쪽 엔터를 누르면 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면은 포인트 앤 페이스에 의해서 우클릭하고 점을 이동할 수 있으며, 그리고 셀렉트에 의해서 셀렉트 페이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선택,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면 단위 선택, 컨트롤 D 누르면 선택 취소, 그리고 면을 선택한 뒤 시프트 누르면서 선택하면은 추가 선택,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면 빼기 선택,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맥스랑 뭐 이런 것들이랑 달라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시프트가 추가고 컨트롤이 빼기예요. 프라이미티브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미티브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적용해가지고 면을 생성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 여기 보면은 라디우스 값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을 막 넣어가지고 이 면을 편집해가지고 브러쉬로 이제 클릭 드래그해서 이제 막 달라붙게 해서 막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여긴 안 달라붙네. 또 됐다. 여긴 달라붙는다. 이렇게 여기서 왜 안 달라붙지? 근데 이거는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빼버리고, 면을 만들 때는 그래서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왜 안 알려주는가요 여태까지 라고 하면은, 이거는 방금 전에처럼 꺼내가지고 위치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잘 안 쓴다. 스트로크 포인트 쿼드를 쓴다. 이 캡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캡은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막 만들었다 쳐요. 이렇게 여기도 막 이렇게 하고, 거기 여기가 남잖아. 이런 데는 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캡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는 곳, 그런 데다 캡을 넣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찍고, 이렇게 이게 바박박 찍었다면은, 여기 왜 안 찍히냐, 이게 바박박 찍었다면 여기다가도 그냥 캡을 콱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뭔지 알겠지? 캡이었어요. 셀렉트 패스는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써본 일이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은 뭐 심을 걸 수 있다는데,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뭐 서로 잘린 건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셀렉트 패스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할 때 쓰는 거 같아. UV. 그러니까 모델링이 아닌 거지. 근데 애드 지오메트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끊기나 이게? 엔터. 픽 포인트. 엔터. 픽 포인트. 엔터. 끝인데? 엔터. 이거 뭐야 이거? 스플릿. 잘리지도 않았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씁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선택해가지고 지우고 만들고 뭐 이러면서 모델링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든 면이 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좀 잘 모르겠다, 이게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때 브러쉬를 씁니다. 브러쉬로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시켜주면서 아 이거는 여기 있어야 돼 라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이마선에서 사람 얼굴을 그 만든다고 치면은 저기는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좀 저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빠르게. 이제 뭐냐 그 스트로크로 할 때는 여기 동그랗게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면 딱 닫힌 거예요. 원으로. 그리고 바깥쪽에 크게 한 번 더 이렇게 돼서 얘는 이쪽으로 오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아주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모양을 뭐 안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처럼 나오고 여기에는 여기에서 중앙선으로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엔터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생기지. 막 오각형도 생기고 이상한 애들도 막 찌끄레기도 생기고 이러거든. 정리하는 법을 보여줄게요. 셀렉트를 했을 때 셀렉트의 브러쉬가 너무 커버리면은 야 한방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선택하려면 선택이 다 돼버리거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만 아이고 말을 안 하고 그냥 행동을 해버려. 잠깐만. 엔터 위쪽에 보면 P 오른쪽에 보면 대괄호 열기 닫기가 있습니다. 열기가 브러쉬 크기 줄어들기, 닫기가 브러쉬 크기 크게 하기. 이거 포토샵에서 단축키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각형으로 생기게 된 오브젝트는 이건 UV 필 때도 문제가 되고 익스포트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앤 페이스를 찍고 요 점을 클릭하고 다른 점 위쪽에다 갖다 대면은 요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 앤 페이스에서 우클릭하고 점을 클릭하고 이동시켜 주면은 요런 식으로 브러쉬만큼 이렇게 범위 선택은 안 되지만 버텍스를 하나하나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략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요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와이어를 짤 때의 기본 형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짜냐면 입은 포인트 앤 페이스로 해볼게요. 입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두 칸 찍은 다음에, 자 이제 슬슬 시메트리를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시메트리 어디냐면 이 위에 시메트리 있거든? 찍고 토글 시메트리를 해주면 여기 에나벨 시메트리, 쇼 시메트리 돼 있는데, 근데 시메트리 왜 안 돼? 축이 없어서 그래요. 축을 X를 찍습니다. X를 찍으니까 좌우 시메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뭐 적용 뭐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X를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했는데 안 보여요 라고 하면은 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버추얼 미러 모드가 켜져 있어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해보면 여기에 중앙 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이쪽 자르고 이쪽 자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줄여서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요 모양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닫아줘야 돼요. 이 끝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입술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버텍스를 갖다 댄 다음에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크게 한 바퀴 돌려서 여기를 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요 면이 이쪽 턱선에서 만들어지는 그 라인이 있거든. 요렇게 와가지고 코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 큰 와이어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랑 같이 합쳐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턱선까지 내려오거든. 여기 클릭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 면 쪼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면을 이렇게 쪼개면 여기 일로 와서 이렇게 붙어야 됐다. 이렇게 붙여지는 거고, 면이 좀 많다 싶으면 중간에 우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여기 이렇게 줄여서 늘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면이 부족해지니까 여기 컨트롤 누르면서 한번 적어지고, 그리고 콧구멍은 이제 코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면이 생성되니까 여기를 한 바퀴 삥 도는 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쪽은 위쪽으로 해서 요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겠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여기에서 요런 게 하나가 생겨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요런 게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각형. 저게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형태가 생겨지게 되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서희 다섯 여섯 해주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 좀 됐다 해서 보면은 이제 위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요런 게 생겨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요런 거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였나? 아, 이거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 잘못 넣었네. 여기에서 그게 들어간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거랑 맞물려서 이제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마선부터는 급격히 면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얼굴 같은 경우에는 표정의 묘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면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마나 아니면은 머리 정수리나 뭐 이쪽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근육이 아니라 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을 얼굴 근육처럼 잔뜩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이쪽에 돌아갈 때는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짜고, 그래서 늘리고, 이쪽에서 돌고, 이쯤인가에서 요런 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제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감으로써 이쪽 측면과 정면과 그리고 상단이 세 개가 서로 교차하게 돼요. 얘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귀는 어떻게 되냐면 귀에서는 이제 이거를 또 따로 줄 필요가 있는데 귀는 귀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엣지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면을 새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얘에서 요렇게 한 바퀴가 새로 돌게 된다. 한 이쯤 줘도 되겠는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크기와 각도를 맞춰가지고 도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길이를 좀 재줄 필요가 있다. 뭐예요 이거? 따로 노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스페셜 보면 클리어 포인트라고 있는데 따로 노는 거 빼올 수 있어요. 3D 코트 버전 4에서는 저렇게 따로 노는 버텍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니까 버텍스 이게 노는 애들이 있으면 옆에다가 버텍스 또 만들어주고 우클릭하면 면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뭐 못 지우는 게 아니에요. 다 지울 수 있어요. 면으로 바꾼 이후에 지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 대칭에 관한 거에 대해서 눈으로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랑 보면은 중간에 내가 만약에 점을 찍는다면 여기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안쪽으로 면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면을 생성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랑 똑같이 보면 되냐면 눈과 그리고 입 있잖아.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하고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어지는 곳들이 나오는데, 이 이어지는 것들이 얼굴상에서 서로 어디를 중심으로 도는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보여지면 면이 안 꼬인 거예요. 보통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저기 보니까 코를 안 했네. 코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뉘니까 이 밑에도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겨봐봐.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 여기 오고 얘는 일로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얘는 밑으로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잘리고, 여기에도 이제 삼각이 보이게 되는데, 정수리랑 이게 측면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삼각형인 거거든. 요렇게 정수리에서 만들었던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쪽에서 나갈 때 이제 측면 머리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면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겠고요.
아 이거 너무 줄었다. 근데 면을 좀 늘려야 되겠다. 면을 늘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얘를 뜯어내면 됩니다. 마치 그 조립식 하다가 나사 같은 거 풀어가지고 다시 조여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러쉬를 우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면을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거든.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면이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좀 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자연스럽게 좌우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이 너무 간격이 너무 크다, 좁다 이런 거를 내가 눈으로 봐서 재는 게 아니라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면이 너무 좁다, 간격이 너무 넓다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맞춰주면 돼요.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아 어디쯤에서 하는 게 나을래나? 이쯤이 나을래나? 면을 한 칸 더 넣어야 되나 여기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서 면을 줄이나?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면을 줄이는 거 아닌 것 같아. 여기를 조금 더 뒤쪽으로 당겨서 얘는 면을 저쪽을 늘리고, 이렇게 여유를 한참 둔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집어주면 요렇게 오고. 근데 여기가 다시 짜야 되겠네. 여기를 지워야 되겠어. 다 지우고 얘를 당겨서 맞추는 걸로 합시다. 너무 당기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면이 늘어나는 방식은 여기까지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 지금. 원래 여기에서 이게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측면 정면 뒷면 이렇게 뭐야지 위쪽 면 이렇게 해가지고 짜야 되는데, 있다 보니까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실수했어요. 여기서 빼야 되겠다. 여기 두 칸 빼면 이쪽을 이렇게 짤 수 있고, 됐다. 됐다. 여기 이렇게 짜면 반대편도 똑같이 짜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게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우고 하이 좋지 않지만 마무리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주겠습니다. 그냥 각이 안 나와.
얘 이렇게 면을 그냥 계속 쪼개면서 가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바둑 할 때 그 축으로 몰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앉으려고 흰돌 백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가는 그게 있거든. 근데 지금 이 그 저기 이 위치 잡는 것도 이거 그 저기 뭐냐 이 토폴로지 하는 것도 그것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다가 삼각형을 놓고 삼각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점을 계속 찍어주다 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면이 증가되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안 좋은데 이 계산을 미리 다 해야 되거든. 요거를 내가 새로 만들어서 하나를 더 할 수 있는데 다시 짜볼게요. 이마만. 이마는 기본적으로 와이어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냐면 기본적인 구조가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하던 게 계속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와이어가 밑에랑 맞닿아가지고 그게 와이어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걸로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짰을 때 여기를 부드럽게 하려면 브러쉬를 클릭해가지고 하나하나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기능 중에 전체를 부드럽게 하는 릴렉스가 있습니다. 릴렉스 눌러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가지고 당겨가지고 만들면 돼요.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짰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그렇게 짰었어야 되는데 꼬여버렸어.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짜면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잘 짠 건 아닌데 가이드라인이 될 정도는 돼요. 이 정도 짜면 30분이나 됐네. 마지막으로 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코만 하고 코 할 때는 앞쪽에 튀어나온 콧망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먼저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제 튀어나오는 구간이니까 튀어나오는 구간에 대한 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 요런 식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찍고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고 중간에 이렇게 이어주면 면의 개수가 맞는다. 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거든.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를 감싸야 돼. 이게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 중에 있는 데는 여기는 이제 면이 좀 부족하게 되니까 이쪽에 콧구멍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에서는 면을 새로 생성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쪽에서 이쪽 만들고 이쪽에서 이쪽 만들고 그럼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안에서 쪼개서 어디 가니? 됐다. 일로와. 이런 데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히는 구간에서는 쿼드 가지고 찍어주면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찝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안쪽에는 캡으로 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지.
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윗꺼풀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윗꺼풀을 만들 때 면이 부족하면은 이쪽에서 애드 스플릿을 이용해서 면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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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면을 잘라줄 수 있고, 이렇게 면을 잘라준 다음 ESC 하고 포인트 앤 페이스로 여기를 붙여주면은 요렇게 꺼져. 이렇게 여유가 생기거든. 여유가 생긴 데서 돌려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고, 찍고, 여기도 브러쉬를 당겨가지고 밑으로 당겨서 맞춰주면 됩니다. 시메트리 중간에 가게 되는 그 선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여지게 되는 때가 많은데, 저기가 안 보여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기억나죠? 리토포에 보면 버추얼 시메트리를 꺼가지고, 버추얼 미러 모드를 꺼가지고 여기 중심을 임의로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맞출 수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 이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이걸 무리해서 반대쪽으로 엮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막 꼬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애드 스플릿으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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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선을 만든 다음에, 클릭해서 꼬이지 않도록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눈 안쪽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차피 눈동자가 들어가는 데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막 비워두면 안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된다. 여기가 잘 연결이 안 되네. 됐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찍고 위아래인데 잘 안 찝히니까 됐다. 됐다. 둘, 셋, 넷. 둘, 셋. 둘, 셋.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짜보면 시메트리가 반대가 돼 있지? 쟤를 지워야 되겠네. 네, 뭐 맥스가 저런 건 맥스 가서 처리해도 되는데 지우면 되죠. 됐다. 반대가 돼버렸네. 이거 반전을 해야 되는데. 리셋 시메트리. 시메트리 적용하고, 꼬여버렸네. 시메트리의 반전이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적어야 되는 데가 없는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 적으면 되나? 안 되네. 이것도 시메트리 선이 지금 고장이 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꼬였어요. 꼬이면 어쩔 수 없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끝나면 리토포에서 익스포트 할 수 있거든. 익스포트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로우 폴리곤으로 만든 다음에 맥스 가져가서 시메트리 하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 그 뭐지?
저 로우 폴리곤을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